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조금 포근해서 선생님이 외투를 벗었어요. 어때요? 근데 날씨가 또 포근하니까 미세먼지가 또 일기예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오늘은 입체도형의 건너비 마저 살펴볼 예정이에요. 그 중에 하나 오각뿔,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그림만 살짝 보고 넘어가는데 오각뿔의 전개도 한번 살짝 살펴보고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각뿔이면 당연히 정오각형 또는 그냥 오각형의 뿔로 한 점에 모이는 정점이라고 표현합니다. 뾰족한 부분이죠. 모이는 이러한 꼴이에요. 다 피라밋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각뿔이니까 밑면이 오각형이고 옆면들이 이와 같이 전개하면 이 전개도 이제 되네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와, 별 모양 같은데? 별 모양? 불가사리. 지난번에 스타피쉬 얘기했었죠. 스타피쉬. 별 모양의 멋진 이런 전개도가 펼쳐지네요. 그래서 한 번에 그리는 게 가능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능하죠. 멋집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별 모양은 사각형이나 육각형은 잘 안 쓰더라고요. 신기하게 왜 오각형만 많이 쓰는지. 그리고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우리 자동차 여러분들 굴러다니는 자동차의 바퀴에 있는 휠, 그 덮개 부분, 브레이크 부분, 자동차를 지지하고 브레이크 부분을 보호하는 휠 부분이 대부분 오각형이나 십각형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어떤 외부의 충격 또는 뭐 돌멩이나 어떤 그런 충격들에 대해서 부딪히면 얘가 축에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이걸 밀면 이렇게 깨져서 그 충격이 분산되게 일부러 오각형이 되게 만든 거예요. 한 7-80% 정도는 정오각형 모양으로 디자인을 합니다. 수학적인 원리를 잘 알고 있는 디자이너라면. 근데 사각형은 절대 없어요. 한번 가서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사각형 모양의 휠은 없어요. 왜냐하면 사각형 모양으로 만들면 이쪽의 충격이 바로 바퀴에 전해져서 그 자동차에 타고 있는 승객에게 그 충격이 바로 전해져요. 즉 생명의 위협이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과의 씨앗이 몇 개인지 세보셨어요? 보통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먹기 좋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잘라주시지만 사실은 옆으로 잘라주시면 사과의 씨앗은 10개예요. 그 다음에 그 안쪽에 그 씨앗들이 보호되어 있는 그 공간이 이렇게 오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오각형. 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씨앗이 10개 들어있어요. 그리고 꽃들도 한 80% 이상이 대부분 오각형 모양이고, 이제 백합이나 그런 것처럼 육각형인 것도 있고 사각형인 꽃들도 있는데, 이 꽃도 아까 자동차 바퀴하고 똑같아요. 얘가 바람에 수도 없이 흔들릴 거 아닙니까? 몇 달 동안. 그러면 그동안 견딜 수 있으려면 어떤 모양이어야 되느냐면 오각형으로 돼 있어야 바람이 불어도 좌우로 흔들리면서 흔들하면서 견딜 수 있어요. 사각형 모양의 꽃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사각형 모양이면 바람 한번 불면 쓰러져서 다시는 안 일어납니다. 한번 사각형 모양의 꽃 찾아서 찍어서 저한테 보내줘. 코스모스 좋아하세요? 우리 우이천에도 지난번에 선생님이 그 나무로 된 그 둘레길 그 데크라 그러나 그 길 가다 보니까 나팔꽃, 미안합니다, 코스모스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 나팔꽃도 오각형이죠. 보라색 오각형이고, 코스모스 꽃이 팔각형이더라고요. 팔각형. 한번 여러분들이 꽃이나 과일 중에 어떤 도형들이 숨겨져 있는지 생각을 바꿔서 부모님들이 위에서 아래로 자를 때 여러분들은 옆으로 한번 잘라보시고 다른 모양으로 잘라서 창의적인 발견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밌는 게 많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 지금 입체도형에 대해서 원과 입체도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2학년, 3학년 고등학교에 가면 그거 말고도 더 신기한 성질들이 숨겨져 있어요. 어쨌든 우리 입체도형의 부피는 미안합니다. 입체도형의 건널비는 이와 같이 전개도, 펼친 그림을 그려서 각각의 넓이를 더한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오늘도 그거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정에 집집마다 회전체 다 있어요. 지난번에 부채꼴은 어떤 거였죠? 부채꼴은 여러분들 우산의 부채꼴이라고 얘기했었죠? 생각납니까? 그래서 우산도 모양에 따라 팔각형 모양도 있고 십각형 모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집에 있는 회전체는 뭘까요? 엄청 빨라요. 선풍기보다 더 빨리 도는 거 있어요. 더 크고 뭐가 있을까요? 세탁기 세탁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제 강원도 홍천에서 저 시골에서 보면은 우리 할머니가 하루에 일과 중에 반은 세탁이에요. 옷을 빨고 짜고 널고 개고 하루 일과 중에 반은 그 세탁 업무 때문에 힘들어 하시죠.
그랬어요. 세탁기 없는 세상 상상하기도 싫어요. 막 특히 여름엔 그래도 겨울에 추운데 찬물에다 옷 빨고 그러려면 힘들어요. 선생님 군대 있을 때도 힘들었어요. 찬물에 막 옷을 빨고 군복은 또 이게 두꺼워서 잘 빨아지지도 않아요. 군복은 저기 하복이랑 동복이 없어요. 그냥 동복이 하복이고 하복이 동복이에요. 그 두꺼운 옷을 빨려면은 죽어납니다. 아닙니다. 쓸데없는 얘기. 그래서 세탁기 야 세탁기보다도 지난주에 대형 사고 났어요. 우리 지구상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저기 멕시코에 있는 전파 망원경이 부서졌어요. 한번 기사를 보겠습니다.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세탁기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이게 부서졌어? 자, 이 전파망원경은 흔히들 잘못 생각하기 쉬운데 이 안에가 구 모양이 아니에요. 우리 3학년 때 배우는 2차 함수의 포물선 모양이어서 우주에서 날라오는 우주정거장이나 외계에서 날라오는 전파들을 모아서 초점이라 그래요. 포커스. 우리 왜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을 때 초점이 안 맞으면 흐리게 나오죠. 그래서 초점을 맞춰야 선명하게 나오듯이 얘네들이 반사된 이 전파들이 아까 무너졌던 그 가운데 부분이 초점이에요. 포커스. 초점에 반사돼서 모이면 그 전기 신호를 수신해서 연구실에서 분석해서 이게 누가 누구에게 보낸 어떤 메시지다. 그렇게 분석하는 전파 망원경. 세계적인. 그러니까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연구하려면 여기에 가서 어떤 연구를 의뢰하고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전파를 수신하는 수신부예요. 초점에 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지지했던 선들이 너무 오래돼서 노후돼서 끊어져서 지금 무너지는 모습인데 얘가 줄이 3개로 돼 있어요. 우리 카메라 삼각대도 3개, 또 여기에 줄도 3개. 옛날에 어떤 향로나 어떤 것을 만들 때 다리를 3개로 만들었어요. 그래야 얘네들이 고정되지 않게 잡아줘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4개로 하면 꼭 안 닿는 부분이 있어 덜거덕 거립니다. 요즘 저기 고깃집에 있는 불판이나 어떤 음식점의 불판들은 또 대부분 오각형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안정적인 구조가 되게 오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3개 되어 있어야 흔들리지 않게 고정시킬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게 뭐였죠? 아까 그 회전체 중에 세탁기 얘기했었죠? 세탁기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를 끄고, 세탁기에서 통돌이 또는 드럼 세탁기 그런 얘기들 하죠. 구조에 따라 가격도 다르고 성능도 다르다고 합니다. 한번 살펴보죠. 네, 여러분 댁에서 쓰고 계신 세탁기는 통돌이인가요? 드럼인가요? 이 둘의 차이점이 커서 4인 가족이 사는데 둘 다 쓰는 집도 있습니다. 네, 게다가 요즘은 초소형 세탁기도 많이 나와 있죠. 올 여름 유행색이 또 흰색이라고 하는데요. 네. 빨래 자주 해야 될 철에 세탁기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살림 잘하는 모은이 기자와 함께 합니다. 세탁기 종류별로 알아본다고요? 네, 우리 집에 맞는 세탁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할까요? 4인 가족 이상이거나 이불 빨래까지 가능하려면 세탁기 용량이 최소 10kg은 넘어야 하고요. 적은 양의 빨래를 매일 해야 한다면 5kg 이하 소형 세탁기를 선택하는 게 물과 전기를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아마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드럼이냐 통돌이냐 하는 걸 거예요. 오늘 살림충전에서는 세탁기 종류별 장단점을 따져보고 잘 사용하는 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더위가 찾아오면 빨랫감도 늘어나는데요. 세탁기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성능이 뛰어난 세탁기에 자연히 눈길을 돌리게 됩니다. 다양한 디자인의 세탁기가 참 많습니다. 최근엔 벽걸이 세탁기 같이 독특한 형태는 물론이고요. 매번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제품들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죠. 특히 3에서 5kg대 소형 세탁기는요. 일반 드럼 세탁기에 비해 세탁 시간이 60%, 전력은 80% 이상까지 절약된대요. 매일 옷을 빨아야 하는 아기 엄마 혹은 1인 가구가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세탁기는 이런 통돌이 세탁기라는데요. 새로 나온 제품인데요. 16kg 통돌인데요. 요새 주부님들 같은 경우는 비중으로 얘기되면 10분 중에 6분 이상은 일반 통돌을 찾시는데요. 예전부터 이제 손에 익으신 게 있기 때문에 요새는 일반 세탁기가 좀 많이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주부들에게 인기를 끄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예전에 드럼으로 썼다가 다시 통돌이로 돌아갔어요. 통돌이가 물 양이나 전체적인 유지비는 적게 들어갈 것 같아요. 저렴한 절약형 통돌이 세탁기와 기능이 다양하다는 드럼 세탁기. 실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두 가지의 세탁기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가정집을 찾았습니다. 평범한 4인 가족인데도 세탁기를 2개나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처음에 통돌이를 먼저 사용을 했었는데요. 통돌이를 사용하다 이제 출산을 하고 나서 아기 세탁을 하다 보니까 드럼 세탁기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게 됐는데요. 둘 다 장단점이 좀 다르다 보니까 두 개 다 같이 사용을 하게 됐어요. 두 세탁기는 12kg으로 같은 용량이지만 장단점은 정반대라는데요. 그 차이점은 세탁 원리에 있다고 합니다. 전자동 세탁기의 경우에는 세탁기 내조에 있는 빨래판이 회전을 하면서 강한 물살을 만들어주게 되고 빨래가 서로 비벼 빨아지게 되는 원리입니다. 따라서 물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되고요. 얘기죠? 드럼 세탁기의 경우에는 세탁기가 회전을 하면서 그 회전에 의한 낙차에 의해서 빨래를 두드려 빠는 형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드럼은 문이 앞을 향해 있어 빨래를 넣고 빼기가 쉽고요. 빨래 엉킴도 적습니다. 삼기같이 여러 가지 기능이 필요한 집에 유용한데요. 아기 세탁물이나 속옷가지 같은 경우는 드럼 세탁기를 이용해서 세탁을 하는 편이고요. 하지만 세탁 시간이 너무 길다는 게 단점이고요. 그만큼 전력 소비량도 많아지죠. 반면 통돌이는 세탁 시간이 짧고요. 전력 소비도 적은 편입니다. 이불같이 부피가 큰 빨랫감을 세탁하기도 수월한데요. 이불 세탁이나 겉 잠바나 크게 옷감 상할 걱정이 없는 옷이나 좀 이렇게 통세척이 필요한 옷감 같은 거나 그런 거는 통돌이를 이용해서 세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입구가 위를 향하고 있어서 세탁물을 뺄 때 불편하고요. 강한 물살로 비벼 빠느라 빨래들이 엉키는 게 단점입니다. 정리해보면 물 사용량은 드럼이 효율적이고요. 세탁 시간이 짧은 통돌이가 전력 소비량은 적습니다. 빨래 엉킴과 옷감 손상은 드럼이 덜하네요.
결국 세탁물 부피가 크거나 식구수가 많은 경우는 통돌이 세탁기가 좋고요. 아기가 있어서 삶음 기능이 필수고 옷을 세심하게 관리하는 가정엔 드럼 세탁기가 딱이겠죠. 무시 못하는 세탁기 전기요금 줄이는 법 알아볼까요? 두 개를 같이 사용을 해보니까요. 기능이나 이런 쪽으로 좀 많다 보니까 좀 전기 소모량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세 부분에서는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삶음 세탁은 냉수 세탁에 비해 전력 소비가 최대 19배나 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찌든때가 없으면 급속 세탁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빨랫감을 모아서 한 번에 돌리는 게 좋은데요. 통에 80% 정도 채우는 게 효율적입니다. 전자동 세탁기의 경우에는 강한 물살을 이용해서 빨래를 하기 때문에 세탁기 용량의 80% 정도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드럼 세탁기의 경우에는 주먹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세탁은 가능합니다만 헹굼력과 효율을 위해서 80% 용량으로 세탁을 하시는 것이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간혹 빨래가 깨끗하게 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세탁기 위생 상태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날씨가 급격히 더워지며 세균 번식이 쉬운 시기인데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먼저 세탁기 사용 후에는 습한 상태로 두지 말고 반드시 뚜껑을 열어 건조해 주세요. 드럼 세탁기는 고무 패킹 관리가 중요한데요. 전용 세제를 사용해도 되고요. 베이킹 소다를 섞은 물로 고무 패킹 사이를 닦아줍니다. 구석구석 숨은 찌꺼기까지 깨끗이 제거해 주세요. 드럼 세탁기는 통돌이와는 달리 거름망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데요. 잊지 말고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씻어줘야 합니다. 세탁조도 한 달에 한 번 청소해야 하는데요. 식초 한 컵을 부어서 헹굼 기능으로 돌리면 됩니다.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보면 세탁기를 현명하게 선택하고 관리할 수 있는데요. 우리 집에 딱 맞는 세탁기로 깨끗하고 상쾌하게 빨래해보세요. 꼬질꼬질 때가 묻은 옷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곳. 그래서 저기 그 통돌이하고 드럼 세탁기의 장단점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세탁기는 어떤지 한번 실제로 한번 실험도 해보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편해졌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그런데 이제 당연히 통돌이가 위에서 돌리니까 더 세고 큰 용량을 할 수 있고요. 드럼은 이제 옆으로 도니까 그렇게 세진 않아요. 회전력이. 그 다음에 실제로 빨래가 어떻게 세탁이 되는지 잠깐 이거 몇 분짜리 3분짜리 잠깐 보겠습니다. 세탁소. 이곳에서 세탁의 기술들을 알아보자. 먼저 세탁물 분류하기. 옷감의 소재에 따라 오염물질의 성분에 따라 세탁 방법을 구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세탁. 세탁기 속에선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빨랫감과 물 그리고 세제와의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물과 세탁물 그리고 세제를 함께 넣으면 섬유가 빨리 젖어 때가 불게 된다. 세제액은 오염물질을 둘러싸며 얇은 막을 만드는데 이때 오염물질의 접착력이 느슨해지면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세탁기에 빨랫감을 넣을 땐 신중해야 하는 법. 때만 제거하려다 옷이 망가질 수도 있다. 무세탁하실 때 니트류나 섬세한 옷은 별도의 세탁망에 넣어 세탁하고 벨트나 장식품 같은 날카로운 물질은 옷감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용 벨트 싸개를 사용하거나 이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알루미늄 호일로 싸서 세탁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건식 세탁 방법을 살펴보자. 드라이 클리닝엔 물 대신 유기용제를, 일반 세제 대신 드라이 클리닝 전용 세제가 사용된다. 두 가지 재료 모두 무극성이기 때문에 수용성 물질은 제거할 수 없고 물에 녹지 않는 얼룩과 때만 골라서 녹일 수 있다. 단백질로 이루어진 섬유는 수축을 하거나 섬유가 상하게 되는데 극성인 물을 사용하지 않고 무극성 용매를 사용하면 지용성인 때만 빠지기 때문에 섬유가 안전하게 세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탁소에선 습식이나 건식 세탁 과정을 거친 다음에도 빠지지 않는 얼룩이 있다면 특별한 전문가의 손에 맡겨진다. 바로 오염물질을 부분적으로 제거하는 스파킹 단계. 우리는 가정에서 세탁을 할 때 세탁기에 빨랫감을 넣고 세제를 넣는다. 하지만 최근엔 친환경적인 세탁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 추세다. 일명 세탁볼. 세제 대신 이 곰봉처럼 생긴 세탁볼을 넣으면 때가 빠진다고 하는데, 일단 고무 소재로 돼 있어 옷감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만들어졌고, 네, 그래서 우리가 옷이 엉키거나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저거 말고도 세탁볼이라는 걸 넣어서 옷이 엉키지 않고 천들이 이렇게 달라붙으니까요, 쉽게 마르거나 헹궈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있고, 또 세제 역할도 하는 것들이 있네요. 이렇게 구 모양으로 돼 있어요. 지난번에 공 얘기했었죠. 구 모양으로 생겨야 어느 방향으로든 튕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구가 축구공에 쓰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가지 사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벌써 20분이 넘게 지나가는데 우리 살펴봐야죠. 교과서. 교과서 228페이지 잠깐 봐요. 지난 시간에 봤던 거 228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228페이지 잠깐 보세요. 228페이지 잠깐 보세요. 네, 그래서 오늘 지금 저기 세탁기 회전체 살펴보고 있죠. 그 중에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프리즘 삼각기둥, 삼각기둥 얘기해서 옆넓이 밑면 2개, 그 다음에 원기둥 실린더라 그랬죠. 실린더, 얘도 옆넓이 밑넓이 2개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원기둥의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 파란색 여기에다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빨간색 볼펜으로 써주세요. 펜 준비. 228페이지 봐주세요. 228페이지 아래쪽 그림. 지난번에 시간에 좀 길어져서 너무 지루해서 선생님이 자르고 말았습니다. 살펴보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강조한 대로 우린 중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윗면과 아랫면이 합동이고 평행한 경우만 다룬다 그랬습니다. 어려운 건 고등학교에 가서 다뤄요. 쉬운 것만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빨간색 볼펜을 준비하셔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아래 원에 반지름이 R이라고 한번 써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입체 도형의 높이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H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H라고, 하이트, 하이. 여러분들 요즘 병원에 가면 몸무게 재고 키 잴 때 동시에 재죠. 심지어 비만 지수까지 재주더라고. 그래서 딱 좌위에 올라가면 쭉 내려와서 H가 키, 하이트. 그 다음에 몸무게는 W라고 써 있어요. 웨이트, 웨이트, 몸무게까지 이렇게 나오고 비만 지수도 나오죠. 어쨌든 이렇게 써보시고,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밑면 2개니까 이 아래 원의 넓이는 우리 초등학교 학생이 아니니까 파이 R 제곱, 파이 R의 제곱 이렇게 써주세요. 뭐 다 알아요. 초등학생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파이 R 제곱, 파이 R 제곱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옆면이 문제예요. 파이 R 제곱 2개니까 2파이 R이 되겠죠. 이 옆에가 이 H, 여기는 H고 요 둘레가 뭐가 문제냐면, 이거는 이 아래 원에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이 아래 원에 둘레에 해당되네요. 둘레 우리 뭐라 그랬더라? 랭스에서 L로 나타냈었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 참치캔을 딴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지난주에 봤었던 우리 그 사발면의 뚜껑 부분 보세요. 뚜껑 부분을 딱 따서 뜨거운 물을 넣고서 딱 덮어놓으면 손을 댑니다. 조심하셔야죠. 딱 덮어놨을 때 그 주둥이라 그래야 되냐? 그릇의 가장자리 부분, 그거하고 뚜껑 부분이 딱 맞닿아서 빈틈이 없어야 맛있게 되죠. 마찬가지 여기도 요 둘레와 요 길이가 완벽하게 맞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요 옆면을 이루는 이 직사각형, 여기 직각입니다. 직사각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만 다룬다 그랬어요. 우리 중학교에서는. 요 밑면의 길이는, 이 밑변의 길이는
아래 원에 둘레 뭐였더라? 파란색 글씨로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써주세요. 요 L은 둘레는 2파이R이었죠. 2파이 R. 만약에 요 파이 R 제곱하고 2파이 R 아직도 모르겠으면 한 달 넘게 했는데 추석 전부터 해서 막 5, 6주 가까이 했습니다. 3.14로 안 하고 파이로 한다고. 요거 이해 안 되는 분들은 수성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아, 농담입니다. 교과서를 앞을 다시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옆면을 이루는 이 사각형의 넓이는 2파이 R 곱하기 높이 h.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밑넓이 2개, 옆넓이 하나. 그렇게 하시면 돼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229페이지로 가시면 어머나 야, 여기 다 나와 있었네. 아, 미안합니다. 여기 다 나와 있었네. 여기 있었는데 미안합니다. 여기 있었는데 깜빡하고. 그래서 반지름을 R 그 다음에 높이를 H라고 한다면 중요한 건 요 보라색 부분 저게 요 둘레가 원주라고 한다 그랬어요. 원주 요것이 요 변의 길이 보라색이죠. 이 길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모자를 만들던 참치캔이던 팝콘 뚜껑이던 아니면 아까 사발면 뚜껑이던 하다못해 옷도 요 가장자리가 요 안쪽에 요 부분하고 바깥쪽에 이 부분이 딱 맞닿아야지. 만약에 뚫린다면 겨울에 춥겠지요? 춥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자 살 때, 장갑 살 때도 딱 손목에 맞고, 모자도 헬멧도 딱 모자에 맞아야지. 헬멧이 너무 크면 이게 흔들려서 머리가 울리고 통증이 심할 거예요. 너무 또 작으면 그것도 힘들겠죠? 그렇게 해서 이것이 같다라고 치고, 이렇게 되면 파이 R 제곱 2개,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그와 같이 구할 수 있겠죠. 정리하겠습니다. 왼쪽 부분 출처주세요. 특히 기둥 중에서 특별히 원기둥 얘기하는 거죠. 줄쳐주세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레디어스 R이고 높이가 높이가 H 하이트 아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병원 가시면 체중계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써있는지. H인 원기둥의 겉넓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원기둥의 밑넓이와 옆넓이는 각각 아까 그와 같은 이유로 파이 R 제곱 원이니까 파이 R 제곱이고 옆넓이는 2파이 R 곱하기 H 2파이 R 곱하기 H. 선생님 1학기 때는 문자 쓸 때 알파벳 순서대로 쓴다면서 왜 H가 뒤로 가나요? 이 앞으로 와야 하지 않나요? 그렇게 따지고 두면 선생님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쓰는 이유는 알아보기 쉽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특히 정수니까 2가 제일 먼저 오고요. 파이는 수기는 수인데 유리수는 아니에요. 또 그게 그거 설명하려면 또 한참 걸리는데 전에 얘기했던 대로 교실에서 얘기할 때처럼 끝이 없어요. 아무도 몰라. 파이가 얼마인지 아는 사람 이 세상에 손 들고 나와보라래.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이 세상에. 그거 신이라도 알 수 있을까? 태양이나 달은 알고 있을까? 아는 사람 저한테 일러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알게 되는지. 그래서 수긴 수인데 유리수는 아니어서 두 번째 2파이. 그 다음에 R이 1에 대한 반지름이니까 R을 먼저 쓰고요. H는 1은 아니죠. 1은 아니지만 그 높이에 의해서 달라지니까 2파이 R 곱하기 H로 그렇게 상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기둥의 겉넓이 S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빨간색 볼펜 준비. 나도 빨간색으로 해야지. 테두리 쳐주시고 별표 7개 쳐주세요. 별표 7개. 당연히 참치캔 할 때, 포장지 할 때. 아까 세탁기를 내가 괜히 왜 보여드렸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구나 어떤 물건을 만든다든가 산다든가 또는 자기 직장이나 가정에서 배치한다든가 할 때 이런 도형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도 수학이 왜 필요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을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생각해 주시고 별표 쳐주시고 그래서 이제 더해야 되겠죠? 겉넓이 S는 2파이 R 제곱, 파이 R 제곱이 2개 더하기 2파이 R H. H는 높이입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하시고 야 벌써 30분 돼가네.
요거 설명하려는데 30분 걸렸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빨리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회전체랑 또 이렇게 삼각기둥이랑 과자 중에도 삼각기둥 모양의 과자도 있는데, 선생님이 전에는 과자를 사서 2학년 언니들한테 물어봐요. 형아들한테 과자를 사서 애들한테,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전개도도 보여주고 또 먹여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선생님이 마트 가서 뭐 사기가 좀 불편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에서 생각을 하셔서 삼각기둥 모양의 과자 또는 뭐 원기둥 모양의 통조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원기둥의 건널비는 S는 2파이 R제곱 더하기 2파이 R 곱하기 H로 나타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했어요. 차근차근 살펴보시고 주변에서 삼각기둥과 원기둥 모양으로 되는 물체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